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천 수계를 공부를 합시다. 전번에는 그 계사를 공부했었고, 오늘은 이제 이 효사 초구부터 공부를 해야죠. 그 전에 이 계사를 이 계상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하면, 이해는 물이고 밑에는 하늘이죠. 그래서 이게 감수가 험난함을 이야기하고죠. 저기서. 그리고 이 구름으로 비로 내려오면 이게 이제 하늘의 은택이다. 그래서 이 양계, 이제 이 건계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하늘이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험난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기다릴수록 해가지고 기다림으로 지금 초요부터 오요까지 쭉 나가죠. 그 초요를 보면 수우교라, 이게 기다릴 수 어조사 우죠. 그리고 이게 성각교. 그래서 성각 밖에서 기다린다 이러죠. 그러면서 이용항이라, 항상심을 갖고 기다리면 이로움이 온다. 그래서 허물이 없게 된다 이거죠. 무구. 이게 이제 항상상이 항상황이 항상 상하고 이 저기서 같이 쓰이죠. 그리고 무란 것은 이제 없을무, 허물구. 그래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게 지금 이 화문풀을 했는데 이게 그 역사를 봐야 이제 또 이 뜻을 알죠. 보면 이 주나라와 그 상나라 관계에서 그 주나라가 이제 신하국이 됐죠. 그래서 이제 상나라 밑에서 이 무랑 아버지 계역이 그분이 이제 그 신하로 들어가가지고 그 정과를 많이 올리죠. 그러면서 주나라의 힘을 굉장히 키우죠. 옛날에는 이제 제국끼리 합쳐가지고 또 옆에 있는 제국을 치고 막 이랬었잖아요. 완전 그 전쟁 시대였잖아요. 그때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삼국 시대에 보면 뭐 신라가 고구려를 치고 고구려가 신라를 치고 또 연합해가지고 또 고구려를 치고 이런 식으로 싸우듯이 이 중국에서도 그런 절차가 많았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초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서백에 붙인, 그러니까 이 문왕 되기 전에 서백이었잖아요. 그래 그 붙인 이름이 이제 계력인데, 계력이 상나라의 그 무울이라고 이제 그 마지막 왕이죠. 그러니까 그 상나라의 폭군 그 주왕 그의 아버지죠. 이 무울이. 그래 무울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서로 합의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하가 돼서 그 상나라의 정과를 많이 올렸죠. 이분이 나가서 쳐서 상가를 많이 올렸다는 얘기가 이제 고본 죽기 서기연의 그 이제 그러니까 죽간이라 그러죠. 죽간에다가 옛날에는 그 종이가 없을 때니까 죽간에다가 이제 그 옷 진으로 글씨를 써놓은 걸 이제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면 물 34년에 주왕 계력이 내조하니 물이 300리 땅과 옥 및 말 8필을 하사였다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34년대. 그리고 물 35년도에는 주왕 계가, 그러니까 계력이 설악 기융을 정별하여 가지고 적황 20명을 포로로 잡아온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나라하고 상나라하고 그렇게 친분 관계를 갖고 이제 신하 나라가 되죠, 주나라가. 그런데 이제 그 상나라의 마지막 그 주왕 폭군이 이제 계집오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주나라가 쳐가지고 이제 황제국이 주나라가 됐죠. 그 이야기의 그 초단계, 그러니까 물에 가서 물 그 왕 있을 때에
이 무왕의 아버지가 신하로 들어가서 이제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그 교회에서 기다린다는 말 그 말을 이제 쓰려고 그 내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계력이 가서 신하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을 교회에서 기다린다. 성 밖에서 이제 기회만 보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초구를 썼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2호를 공부를 합시다. 아, 9.2를 보면 수우사라 소유원이라 종길 그랬습니다. 기다릴 술자 이 모래사자죠. 그래 모래의 사장에서 기다린다. 그리고 적을 수 있을유 말씀하니까 여기 지역에서는 유언을 그 말다툼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조금 말다툼이 있다. 트러블이 조금 있다. 크게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종길, 마침내, 기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한문 해석으로만 해서는 이제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이 주역이란 것이 상나라 말기하고 주나라, 그다음에 동주, 서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역사 이야기잖아요. 이게 주나라 이 주역 공부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물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개울이 흐르면 그 옆에 모래가 형성이 되죠. 자갈과 모래가 형성되잖아요. 이게 물이 상나라면 상나라에 가까이 갔다는 얘기죠. 그래 이제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상나라하고 주나라가 가까이 이제 친해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다시 소유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말다툼이라고 했는데 적은 말다툼이다. 그러니까 둘이 친해졌으니 이제 말다툼이 적다. 즉 이 문왕의 아버지 계력이 이제 그 종신관계에서 상나라에 가가지고 신하로서 전적을 많이 세웠잖아요. 1호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친해져가지고 이제 경계심이 이제 완화돼서 조금 말다툼 트러블은 좀 있지만은 끝내는 좋다. 종기는 이제 약간은 다툼이 있어도 끝내는 좋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물에 가까워져서 주나라 상나라가 신하로서 인정받고 지위가 높아져 이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음에는 3효를 공부하기로 합시다. 아, 9.3은 수인이라 치구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능리자죠. 지능리, 보낼치, 도둑구, 이를치. 그러니까 진흙탕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도둑을 보내서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것도 이제 글씨만 한문만 보면 이제 뜻뿐이만 대뿐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시기가 그 상나 측에서 보면 이제 주나라가 세력이 강해지니까 상나라를 치러 경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상나 측에서 봐서 도둑이 경계까지 이르렀다. 이 지능리가 주역에서는 최고의 그 소인지도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주나라가 이 지금 기다릴 수 아니요 기다려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도둑이 돼가지고 상나를 치러 나가죠. 그래서 이때에 그 문왕 서백의 아버지 그 계력이 그 태정 문정한테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힘이 세졌어도 더 기다려서 완벽한 다음에 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성급했죠. 그래가지고
그 계력이 이 죽음을 당한 그걸로 나오죠. 이 계상으로 설명하면 이 건계의 이해 끝이 이제 삼요니까 이게 동요한 거죠. 그러면 음으로 변하죠. 그러면 택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이 열리죠. 그래서 주나라가 이제 이 험한 데를 치고 들어가다가 이제 큰 고난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문왕의 아버지 계력이 죽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육사는 수우혈이다. 출자혈이다. 그랬네요. 그게 이 피의 혈이고 이건 구목의 혈이죠. 그래서 혈에서 기다린다. 그리고 구목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혈은 전쟁을 이야기하죠. 이게 소인지도잖아요. 그래서 그 덕성 있는 사람들은 덕으로 푸는데 이런 소인지도는 전쟁으로 이제 풀으려고 그러죠. 모든 일을. 그래서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수계는 믿고 기다림인데 이 서백의 그 신하가 서백의 허락 없이 상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과 주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서백은 그래도 끝까지 그 출전을 안 했죠. 그, 그러니까 신하가 서백 허락 없이 그냥 주나라를 지 마음대로 공격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나라와 주나라가 군신 관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백이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그것이 이게 수우혈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서백이 공격해라고 그런 명령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오해를 푼 거예요. 상나라하고 오해를 풀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이 출자혈이에요. 구멍구가 이제 감옥으로 본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출자혈이다 이렇게 보죠. 이 내용이 그 지뢰복개나 그 천례 무방기에서 다시 공부하게 되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 가면. 그래서 이제 여기 상을 보면 육사잖아요. 육사가 동하면 밑으로 다 양이 되죠. 그러면서 이에 상계가 택계가 되죠. 그래서 쾌계가 되죠. 이게 그래서 그 택천 쾌계에 가면 둔부 부 기행 차차 상양 후망 무는 불신이라 이렇게 나오죠. 볼기에 살이 없으며 가는 걸음이 머뭇거리니 양을 이끌면 뉘우침 없이 없으련마는 말을 듣더라도 믿지 않으니라. 이것은 이제 유왕의 태자인 의구 혹은 그 유왕의 부인 있죠. 부인 포사 그 목숨을 잃은 위험에 처한 것을 이 수우혈이라 하고 또한 또 다행히 이제 이 목숨을 구한 것을 출자혈이다 또 이렇게도 봐요. 근데 이것은 그 택천 K에서 K에서 공부하기로 합시다. 일단 육사는 기다림인데 이 서백 그 신하가 상나를 쳐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 군신가기 때문에 서백이 감옥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어가지고 서백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상으로 육사는 설명이 됩니다. 구호는 성인 자리죠. 수주식이라 정길.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기다렸으니까 이제 하늘의 은택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술과 음식을 먹고 기다린다 이 뜻 아니에요. 그리고 정길 발음은 길하다 그랬네요. 이것도 이제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또 뭔 소리인지 또 알죠. 여기 보면 구어가 동하면 이게 구어잖아요. 구어가 동하면 이게 권계가 되죠. 그래서 지천택계로 되죠. 태 글태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계상 의미는 서백이 감옥에 갔었잖아. 그래서 감옥에 풀어주면서 그 제을이 자기 여동생을 이제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서백한테. 근데 서백은 본분이 있죠. 그래서 자기는 내 대사 부인을 패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동맹이 결렬될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백이 그 본부인을 패하고 그 제을 동생을 정부인으로 맞아들였죠. 그래서 혼인동맹이라 그러죠. 그 이제 이 구호는 그 복잡한 문제가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할 때 뭐 경사가 일어나면 술과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얘기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정길은 이제 똑바르면 길하다는 얘기는 이제 상나라를 치지 않고 똑바로 하면 길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인 자리잖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하지 않고 이 군자의 덕성으로서 이제 풀어가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상육 이 수천 숙계의 마지막 계죠. 입푸혈 유불속 지객 3인내 경지종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푸혈이라는 것은 하문풀을 하면 구멍에 들어간다. 유불속 지객 부르지 않는 손님.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동사 부르다로 쓰였죠. 여기서는. 그래서 부르지 않는 손님이 있다. 그것도 3인내 세 사람이 왔다. 올렸자니까. 그리고 공경할 경 갈지 공경을 해라. 그러면 그 마칠 종 길할 길 끝내 길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역사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가죠. 여기서 보면 이제 입후혈이라는 것은 이 주나라의 그 수백이 감옥에 이제 들어간 걸 이야기하죠. 그 이제 그 상나라의 마지막 그 왕 폭군 주왕이 이제 신하들 아니면 그 기생의 말을 듣고 모함해가지고 하는 것을 이 서백을 유리 감옥에 집어넣죠. 그래서 그 유리 감옥에서 이 주역을 집행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이 3인 불청객은 누구냐? 이 서백을 구해준 강태공을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사기에 나오는 말이죠. 사기의 제태 공세가 편에 나오죠. 그 산희생과 갱요 평소에 이제 여상을 잘 알고 지냈다고 하죠. 그 여상이 이제 그게 그 사기에 써진 것이 여상이 하는 말이 내가 듣기로 서백은 어질고 또 노인을 잘 봉양한다고 하니 이제 그 두 사람한테 이제 함께 갑시다 해가지고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예쁜 기생과 기이한 보물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그 폭군 주왕한테 바쳐서 서백을 풀려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청객 세 사람은 부르지 않는 세 사람은 강태공하고
사인생과 객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공경했으니 끝내 풀려났으니까 길하다 이 뜻이죠. 그리고 이 계상에서 보면 이제 상효잖아요. 상효가 동해니까 이게 손계가 되죠. 오손풍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풍천 소축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손계가 이 계상에서 상계에 이제 올라오면 하계가 양인 경우에는 억눌렸다가 서서히 풀어주는 작용을 이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륙이 동해가지고 손이 되면 이제 억눌렀던 이 건계가 이로 올라오죠. 그게 이제 이 3인으로 상징되죠. 그 서백을 살려준 3인. 그래서 상륙 3인이 상륙의 감옥을 찾아서 이제 오는 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륙은 서백을 유리 감옥에서 풀어주는 그 아름다운 3인을 이야기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 숙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더보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거기를 더 보시면 더 머리에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